자, 오늘 제가 들린 곳은 참외 품종은 흥북굴 참외입니다. 흥북굴 참외. 이 흥북굴 참외 품종을 제가 한번 자세히 보려고 이 밭에 한번 들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쑥색이 돌아서 진행이 한 30%, 40%, 한 4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흥북굴 참외는 보시면은 모양이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한 전체 한 80%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참외가 크든 적든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품률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지금 참외를, 요게 지금 일화방 참외입니다. 일화방 아시 참외인데 상당히 많이 다셨어요. 지금 한 나무에 한 몇 개 정도 다셨죠? 대여섯 개. 대여섯 개. 자, 일화방 치고는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하고 김천하고 차이는, 성주가 한 달 빨리 심어요. 한 달 빨리 심으니까 저온기다 보니까 많이 찍으면은 이 뿌리 발육도 약한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많이 찍으면 안 되고, 또 많이 찍으면은 뿌리 상태가 안 좋은 데서 많이 찍어버리면 또 물참외가 나옵니다. 물참외가 나와서 성주는 많이 찍으면 안 되는데, 김천 관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 수정을 하다 보니까 성주보다는 조금 더 뭐 한두 개 더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리 많이 찍으면은 이 뿌리 힘이 받치지를 못합니다. 뿌리가 이걸 다 익혀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말 상당히 많이 찍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좀 늦게 찍어서 참외가 보편적으로 큰데, 자, 보편적으로 상당히 큰데 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녹균병이 조금 좀 심하게 아직까지 심하진 않는데, 지금 좀 더 놔두면은 녹균병이 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에서 제가 보면은 상당히 참외가 상당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평균이 3다이 초. 자, 3다이 초, 3다이 후반이 전체 거의 한 70% 안 나오겠어요. 한 70%가 3다이 초 중반이고 2다이 일부 나올 거고, 그리고 자,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도 깔이 상당히 선명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봐서는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뿌리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끝에 나가는 이 끝순 부분이 지금 아주 잘록해지고 끝에 눈이 말려 들어갑니다.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면은 이 참외보다 이 순에 힘이 좋아서 밀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참외가 많이 달려 있고, 참외가 과일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과일이 빠는 양분이 순으로 가야 될 양분의 한 2배 이상 빨아갑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그 양분을 미처 다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새근 뿌리가 계속 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뿌리 발근제 투여를 이런 데는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이 숫기가 돌고 한참 깔이 진행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또 질소가 많은 비료를 또 많이 넣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흡수가 좀 빠르고, 어느 정도 양분을 조정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발근제하고 같이 투여하면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북굴의 제가 단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자, 흥북굴의 최대 단점이 뭔가 하면은 숫기가 늦습니다. 다른 다른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참외보다 한 10일에서 15일, 숫기가 10일에서 15일 늦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녹균병이 다른 일반 참외에 비해서 상당히 약합니다. 녹균병이. 자, 여기 이제 단점이 그렇고, 요게 이제 단점은 제가 봐서는 숫기 넣는 거, 그리고 녹균병 심한 거. 예, 요거 외에는 제가 봐서는 크게 단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참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단점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성주나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야, 숫기가 보름 정도 늦어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방 정도는 수확을 덜 하지 않냐, 양이 적게밖에 못 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도리어 양을 더 많이 땁니다. 자, 장점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은, 이놈은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깔이 지금 돌고 참외를 따는 그 순간에 물을 집어넣어도 물참외가 거의 한 98% 물참외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박스를 따도 낱개로 한 10개 20개 나올까, 그 정도로 물참외가 없어요. 따는 순간에 물을 넣어도. 자, 물을 상당히 이 참외는 좋아하는데, 또 물을 그만큼 주면은 깔이 더 맑게 납니다. 탁하게, 진해서 탁하게 나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줄수록 깔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착색이 계속 진행 중인데도 물을 끊지 않고 계속 넣을 수 있으니까 순이 상대적으로 내려앉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얘는 워낙 크고 많이 달아서 지금 순이 이런데, 예를 들어 4개, 3개, 4개만 달았으면 이 순이 벌써 골조를 덮습니다. 그 정도로 이 참외가 많이 달아도 물참외가 없고, 그리고 처음에 2~3개 이거는 달고 뒤에 엇가리로 계속 달아가서 계속 비를 넣고 발건제해 놓고 물을 계속 퍼면은 이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참외는 쉬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게 없이 숨만 안 내려앉히면 계속 달고 계속 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또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순이 약한데도 계속 꽃이 옵니다. 그리고 이 참외의 또 최대 장점이, 뒤에 오는 꽃을 찍으면은 정상적으로 다 커 나갑니다. 돌아가는 것도 없어요. 빠지는 것도 없고 다 커 나가고. 그리고 또 장점은 지금 나온 참외 중에 제가 먹어본 결과 가장 답니다. 가장 달아요. 20브릭스, 21브릭스 이렇게 나갈 정도로 상당히 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참외 중에 가장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가장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참외 이제 단점이 아까 녹균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녹균병은 온도와 습입니다. 온도와 습인데, 자, 이 하우스 안에 들어왔을 때 몸에 습이 많이 느끼실 정도면 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푸는 만큼 환기를 잘 해주셔야 녹균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농약을 아무리 갖다가 예방을 하셔도 습이 항상, 습 조건이 항상 많이 유지가 돼 있으면은 녹균약을 치셔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외는 환기를 상당히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참외는 순 유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참외는 참외를 따는 그 순간에도 참외 따면 순이 바로 오릅니다. 순이 바로 나와요, 이 참외는. 그리고 다른 집들 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안 크고 한 3개 4개 단 집들은 그 뒤에 엇가리 달고 그 뒤에 계속 물을 퍼니까 따는 그 순간에 순이 도리어 좋아져요. 좋아지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 보름 넣는 거 그것 외에는 이 참외는 계속해서 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참외가 훨씬 양을 많이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또 최대 장점이 6월 달에도 깔이 아시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하고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여름에도 이 참외는 지금 현재 이 모습, 이 모양으로 딱 참외 박스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참외가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색깔 잘 나오고 여름에도 단단하고 이 최대 장점이에요. 그래서 흥북굴 참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참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외는 뭐 숙기야 그거야 뭐 조금 더 당길 수는 있지만은 자 숯에 올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녹균병만 이 참외는 또 흰가루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참외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 주셔야 돼. 흰가루 걱정하지 말고 환기 잘 시켜주고 이 섭조건이 섭이 많지 않게끔만 유지시키면은 녹균병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녹균병이 왔을 때 절대 한 번 치고 녹균병약 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 치고 3일 있다가 한 번 더 치셔야 됩니다. 이 참외 어때요? 좋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뭐 많이 달리고 꽃도 잘 오고 지금 땀뭐 찍는 대로 또 되니까. 아니 지금 저 순이 약하고 이렇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깔이 돌면 원래 엄청 달아났다고 지금. 아니 이렇게 달면은 원래 꽃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꽃이 잘 와요. 그런데 지금 이래 보면은 벌써 쑥꽃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꽃도 많이 오고 계속 지금. 자, 이래 보면은 전부 쑥꽃이 상당히 많아 와 있는데 쑥꽃이 오고 난 다음에는 암꽃이 바로 옆에 따라오기 때문에 이 참외는 꽃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참외 걱정이 없고 참외는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가치도 좋고 예. 이게 여기 이제 진가리 져가지고 그 앞에 순이 좀 안 좋고 네. 이쪽으로는 또 순이 좋고. 지금 이거는 층아리가 져가지고 지금 요 부분 층아리가 져가지고 지금 뿌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수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많아가지고. 예, 이게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이리 다새나 겁이 나서 못 주겠어. 예,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잎이 두꺼워지지도 않고 자 수분이 많으면 잎이 이 수분 증발량도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잎이 말립니다. 말리고 세족해지고 여기는 따로 찔러서라도 발거지 한번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거는 아래도 주는데 이제 또 예. 땅굴로 미고 조금 줘야 돼. 나중에 여기 SBS를 한번 찔러서 주세요. SBS 찔러주면은 이런 질땅에 물이 금방 빠져버리니까. 자, 또 다른 밭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집 밭이에요. 요것도 흥북굴입니다. 자, 이 집은 아까 그 집에 비해서 순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이 상당히 좋고, 자, 이 집 역시 적게 단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달았어요. 이 집도 평균 4개에서 평균 4개 정도, 평균 4개 정도를 다셨고, 이 집은 아까 그 집에 비해서 참외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 집은 대부분이 3다이 초가 시작이 되겠고, 여기도 지금 요 한 몇 나무는 한 6, 7개 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아도 이 참외는 최대 장점이 물참외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물참외가 이제 뭐 많이 달아서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 수분과 비료와 이 모든 게 이 등숙하는 이 날짜와 모든 게 관련이 좀 있기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참외 특징입니다. 참외 자체적으로 물참외를 많이 생산하는 참외가 있는 반면에 참외가 그 특징적으로 물참외를 별로 생산 안 하는 참외들이 있습니다. 그 참외의 특징에 일단 가장 저는 참외가 갖고 있는 그 특성에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참외는 자 다른 참외 같으면 이렇게 많이 달고 습기도 다른 참외보다 한 10일에서 보름 늦으면은 이 참외 그냥 다 물참외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참외는 물참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당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아삭이는 맛이나 당도나 이
저장성이나 이 모든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집은 그래도 순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달고도 순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이 참외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참외에 비해서 물을 1.5배에서 건 2배 양의 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고도 지금 버티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흥국굴 참외라는 그 밭에 두 집을 들렸습니다. 자, 한 집은 두 집 다 비슷하게 많이 단 것 같습니다. 한 집 아까 그분이 얘기하셨듯이 6개에서 7개. 자, 이분도 제가 봐서는 건 6개, 7개 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두 집의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집은 많이 달고 2다이 출발입니다. 자, 2다이 출발이고, 한 집은 많이 달았는데 3다이 출발이에요. 자, 그만큼 2다이 출발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참외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외가 크면 클수록 양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비분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그 필요로 한 그 크기에 맞춰서 숙성도 시켜야 되고 착색도 내야 되고 당도도 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뿌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참외가 많이 달리고 큰 만큼 뿌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뿌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뿌리가 많이 고사를 합니다. 자, 저런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뿌리 발근제를 투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정도로 순이 내려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주기적으로 발근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미노산도 같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밭을 들린 데는 그도 저는 거의 같이 아까 그 첫 번째 밭처럼 그도 많이 달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숙색이 돌면은 따기 시작하면 순이 더 내려앉습니다. 자, 더 내려앉기 전에 아미노산과 발근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자, 질소라는 이 성분을 참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품종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참외는 저 정도 달면은 질소나 수분 공급을 많이 안 했는데도 물참외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참외는 적당한 질소를 공급을 하고 수분을 꽤 많이 퍼도 물참외가 안 나오는 참외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있는데요. 자, 저런 참외는 그 참외의 특징을 알고 적당한 질소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질소 이러면은 성장만 한다 생각하는데 질소가 또 모든 부분에 관여합니다. 자, 성장, 비대도 성장입니다. 비대에 관여를 하게 돼 있고, 자, 뿌리 발육도 성장입니다. 뿌리 발육에도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순 끝을 보고 달려가는 그 힘, 그 부분에도 관여를 하는 게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너무 부족해도 착색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연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저런 참외는 질소분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예를 들어 20-20, 20 이런 계열보다 유기물과 질소를 같이 갖고 있는 단백질, 고단백질인 이 아미노산을 공급하시는 게 저는 흡수 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뿌리 발근제하고 이렇게 같이 투여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 흥국굴의 장점은요, 단점은 녹균병에 상당히 약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숙기가 다른 참외보다 10일에서 보름 늦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두 가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녹균병은 온도와 섭입니다. 자, 섭이 높아지면은 이 녹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 해서 아침에 빨리 벗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에는 다 비슷하게 벗기지만은 저녁에 섭을 충분히 날린 다음에 남들보다 훨씬 늦게 덮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보온 덮개를 덮는 순간 그 안에 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늦게 덮기 시작하면은 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새벽에 그 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녹균이 활동이 줄어듭니다. 녹균은 섭과 온도가 맞으면은 그 포자가 결국에는 포자가 그 섭에 의해서 터져 버립니다. 자, 녹균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 균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잎으로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녹균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그 전체적으로 밭 전체적으로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농약을 아무리 쳐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그 하우스 안에 섭 조건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섭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녹균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섭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끔 하우스 안에 환기를 잘 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관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아까 숫기가 10일에서 보름 넣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처음에 딸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딸 때 10일에서 보름 넣는데 그거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참에는 뒤에 가서 처음에 한 두세 개 찍고 뒤에 가서 계속 한 20일 이후로 계속 달아붙여도 저참에는 꽃이 계속해서 옵니다. 자, 꽃이 오는데 뒤에 가서 갖다 찍어도 아니면 일주일 후에 찍어도 저참에는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자,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공급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자, 섭을 그러면은 물을 많이 퍼면 섭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물을 상대적으로 흥복불보다 많이 필요로 안 하는 참외에 물을 공급을 했을 시에는 물을 먹은 만큼 먹고 나머지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섭이 많이 찹니다. 근데 저 흥북굴은 물을 그만큼 필요로 하고 과일이 그만큼 물을 많이 먹습니다. 잎과 그만큼 정산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산 효과가 물을 먹은 만큼 정산하는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붓는 것 해도 땀밥보다 도리어 섭이 적습니다. 자, 그런 참외에 물을 일반 참외에 주듯이 줘버리면은 수분이 적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에 삽이가 낍니다. 자, 삽이가 끼고 깔이 나도 이 착색이 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참외는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많은 물을 공급을 해도 저 참외는 그 물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과일이 그 물을 필요로 하고 잎이 그만큼 물을 필요로 해서 그만큼 들어온 물을 다 정산을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저 참외는 그리고 순이 내려앉질 않습니다. 일단은 적당량을 찍어 놓고 비료를 질소가 좀 많은 비료를 줘도 물참외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투여해도 물참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참외는 숫기가 돌아도 비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밝은제 계속 투여하고 하면은 덕이 계속 좋아집니다. 저 참외는 따는 순간에도 덕이 좋아지는 참외입니다. 저렇게 아까 봤듯이 저렇게 많이 달지 않는 이상은 덕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아가면서 계속 딸 수가 있는 참외가 바로 저 참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번 달아서 한번 따서 좀 순을 또 올렸다가 새로 찍고 새로 다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훨씬 많이 땁니다. 한두 번 덜 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더 많이 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외만 온도 때문에 저온일 경우에 10일에서 보름 차이 나지만은 이제 온도가 4월달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10일에서 보름이 아닙니다. 5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5일 정도. 자, 5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참외는 계속해서 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료를 주고 아무리 순이 갑자기 빠지더라도 참외가 돌아가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참외들보다 전과율이 2배 이상은 무조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참외는 일단은 흥국굴 참외고, 그리고 오늘은 시간상 비료 공급을, 자, 질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인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가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자,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칼슘은, 자, 참외가 숙기가 돌면은 대부분이 유기가리부터 시작해서 뭐 황산가리, 착색에 관련된 거를 연면 시비도 많이 하지만은 관주로 특히 많이 하십니다. 자, 가리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수분을 같이 동반합니다. 가리는 수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그만큼 많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리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 살이 좀 물러집니다. 깔은 잘 나는 반면에 살이 좀 물러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당도가 생각만큼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착색기에 이 당도가 좋아지는 그 시점에는 토양이 약간의 알칼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한 7 정도의 알칼리성이 돼야 당도가 올라가고 참외 살이 조직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칼슘입니다. 칼슘을 그때 가리 한두 번 들어갔을 때 필히 칼슘을 관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참외가 물러진다든지 그리고 당도 부분, 참외 이 경도 부분, 식감 부분, 이런 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숙기가 돌고 나서도 칼슘을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정도는 필히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칼슘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전에 제가 저 녹균병 얘기를 하다가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녹균병은 가장 중요한 게 수분, 물이죠. 그리고 섭, 그리고 온도. 이 3가지 부분이 맞으면 녹균병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자, 토양에 녹균균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균이 온도와 습 조건이 맞아버리면은 포자가 터지면서 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포자가 수백 개로 퍼져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녹균병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은 그 한 밭에 금방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은 미리 오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를 하시는데 하우스 안에 조건이 상당히 습하다 그러면은 환기를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환기를 빨리 잘 시켜 주셔서 녹균 포자가 최대한 덜 퍼지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녹균은 일단은 농사를 짓다 보면 세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소 영양제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소 영양제를 너무 과격하게 써버리면은 온도는 상승하고 있는데 질소 영양제와 수분을 많이 공급했을 시에 잎도 부드러워지고 줄기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잎에 수분을 많이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러지는 상태에서 수분까지 많이 물고 있으면은 이거는 녹균병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질소분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쓰실 때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신경을 쓰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습하고 습 조건이 많다든지 기후가 흐려서 흐린 조건도 많고, 그리고 비가 한 2, 3일 지속적으로 온다든지 이러면 하우스 안에 이 습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우스 안에 습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빛이 떠버리면은 안에 습이 엄청나게 습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서 녹균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광합성 촉진제, 예를 들어 뭐 썸모아나 이런 계열의 광합성 촉진제를 옆면 시비로 쳐주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이 광합성 촉진제가 이산화 티탄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잎에 맞았을 경우에 이 빛에 아무리 흐린 날에도 빛은 들어옵니다. 밤이 안 됩니다. 빛은 자외선은 적당한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외선을 한 20에서 30% 정도 그 빛을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 효율적으로 그 빛을 당겨서 일을 예를 들어 10% 일할 수 있는 걸 20에서 30%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합성 촉진제를 친 곳하고 광합성 촉진제를 안 치고 그냥 일반 영양제하고 물을 준 데하고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광합성 촉진제를 친 곳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잎이나 과일에 수분을 그만큼 흡수를 합니다. 양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잎에 있는 수분이 그만큼 거의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은 그걸 안 치고 그냥 일반 영양제나 물을 준 곳은 그대로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녹균에 더 취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런 계열의 기능성 제품을 쳐주게 되면은 상당히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겠죠. 일단은 흐린 날에도 일을 하고 흐린 날에도 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자, 흐린 날에도 이 작물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한 30% 정도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그런 제품을 또 거기에 맞게끔 살포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모든 제품들 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작물을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때 필요한 이 사종부터 시작해서 농약 그리고 뭐 자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거는 거기에 시점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 어떤 분도 고품질 농산물을 어떤 분들도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제가 비료에 대한 그 성분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